좀 질환적으로 결국 비만도 요즘 질병이니까 그렇군요. 날씬하다고 절대 방심하시면 되진 않아요. 겉으로 앉아있으면 모르고. 네. 본인은 아는. 어. 언제나 올바름을 제안합니다. 닥터 제안의 이동환. 배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지선 선생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반전을 한번 보여줄 때가 됐는데. 아, 그렇죠. 제가 좀 한번 벌어갈 때가 됐는데. 제발 오늘은 좀 참아주시고요. 자, 오늘 지금은요, 사실 우리가 과체중, 비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내가 좀 살이 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비만이냐, 과체중이냐, 정상이냐, 일단 구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많은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비만 아무래도 다들 네.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비만 기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BMI라고 하죠.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체질량 지수로 네.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체질량 지수가 이제 몸무게, 체중을 키, 미터 제곱으로 나눈 건데요. 23보다 낮으면 정상, 그리고 23에서 25 사이면 과체중, 그리고 25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비만으로 보는데요. 25. 네. 이 기준은 아시아태평양 세계보건기구에서 2000년도에 마련한 사실은 홍콩 거주 중국인 비만 연구를 참고한 거예요. 야, 2000년도. 네, 그럼 굉장히 오래된 거죠? 예전 벌써 얘기죠. 20년 전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BMI는 딱 두 개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키하고 몸무게. 그렇죠. 간단한 수식으로. 그래서 네.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또 서양의 경우에 사실 비만 기준은 BMI로 보는 건 동일하나 수치가 달라요. 30 이상을 비만을 기준을 하다 보니까 네. 웃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대표적인 비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가 남성 비만 인구가 미국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준이 20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은 30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 BMI만 가지고 사실 비만을 알아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 BMI라는 기준이 너무 오래된 기준이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키하고 몸무게만 가지고 비만을 결정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좀 질환적으로 결국 비만도 요즘 질병이니까 보면은 대사증후군을 정의할 때 네.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허리둘레가 여성의 경우에는 85cm, 남성은 9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판정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보는 게 있습니다. 비율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성이 0.85, 남성의 경우에는 0.95 이상일 때도 복부 비만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0.85, 0.95. 그 조금 얘기는 다르죠, 앞에서랑. 힙프가 허리보다 네. 더 커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힙프가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힙프를 100이라고 봤을 때 힙 사이즈를 허리 둘레가 복부 둘레가 네. 여자는 85 85%보다 아래쪽이어야 네. 된다는 얘기고. 맞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더 크면 당연히 배가 비만으로 보는 비만이 거죠. 되고 1이 돼버리면 이제 통짜 몸매가 통짜 몸매가 돼버리는 거죠. 1대1인 거고요. 네, 이야,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재볼게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남자는 0.95. 0.95. 네. 여자는 0.85. 0.85. 네. 또 다른 기준이 있나요? 그런 말고. 또 다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비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체내에 지방이 많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이 지방이 과다한 상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그거를 사실 전문적으로 판정을 하려면은 전문 기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체지방 비율을 측정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체지방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복부 지방 CT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이라고, 이거 정말 입에 잘 안 붙는 단어인데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체지방 측정기라고 해서 그쵸. 사실은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헬스클럽 가면 많이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특정 회사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고 네. 그래서 앞에 두 가지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CT를 촬영을 하게 되시면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의 어떤 분포를 알 수가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체내 체지방 비율이 여성의 경우에는 30%, 남성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보는데 이거는 나이랑 이런 거랑 다 좀 상관이 있어서 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수준만 제가 일단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25%,
여자는 30% 이상이다. 네. 체지방률이. 네. 그러면은 비만으로 본다.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체지방 분석기 통해서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면 나오죠, 수치가. 맞습니다. 근데 30% 넘어가면 비만으로 보는군요. 근데 이제 체지방 분석기 같은 경우는 100% 정확한 애는 아니에요. 전기 사실은- 저항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정확한 거는 CT를 찍어서 네. 확인하는 거.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복부 비만이 있더라도 이게 피하 지방이냐 또는 내장 지방이냐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것도 CT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마른 비만. 도대체 말랐는데 비만이다. 예,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어폐가 있는 단어인데 네. 사실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팔다리가 가늘고 근육량이 적으며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는 정상인데 체지방률은 이제 정상보다 높은 경우를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자분들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아요. 네. 남성들도 많지 않나요? 남성분들은 이제 그래도 여자분들에 비해서 기본적인 어떤 근육량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운동량은 이제 운동 병행하지 않고 식사량만 줄인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반복하시다 보면은 결국 근육량은 줄고 체지방량은 늘게 돼요. 그래서 마른 비만은 사실 외관상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고 체지방량 지수나 이런 체중 같은 것도 정상 범위 내에 들어가니까 네, 네.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BMI 정상으로 나오고. 네, 그런데 사실은 지방은 많은 거군요. 지방은 많은 상태고 사실 마른 비만도 비만과 같은 정도의 건강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날씬하다고 절대 방심하시면 되진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날씬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근육량이 너무 적고 체중은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체지방률은 높고 네, 이런 상태를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하는군요. 배가 많이 나오는 여자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배가 많이 날씬하신데. 나오고. 네, 그러니까 팔다리가 날씬하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얼굴도 날씬하고. 얼굴도 날씬하고 자칫 속을 수 있는 앉아 있으면 모르고. 네. 본인은 아는. 정말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야,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뭐 다이어트 얘기하면서 뭐 체중 이야기 나오고 BMI 얘기 나오고 그리고 과체중, 뭐 정상, 비만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 오늘 정말 정확하게 BMI가 뭐가 문제인지 그다음에 체지방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마른 비만까지 정말 정리를 싹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니까요. 그 맞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네, 정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름을 제안하는 닥터 제안 이동환 배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